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네, 저는 서양무이사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초 국립도서관 시절에 정말 즐겁게 읽었던 책이고요. 읽은 건지 그림을 구경한 건지 뭐 하여튼 끼고 놀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곰브리지가 정성스럽게 만든 역작이고요.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하고 퍼레럴하게 읽으면 참 좋은 서양 사상사를 그 그림에 대한 해석으로 녹여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여러분, 예술이잖아요, 그림이. 그림이라는 예술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생각이, 예술관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곰브리찌가 그걸 의도하고 이 스토리 라인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지혜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모양이라든가 미에 대한 모습을 이상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본질주의라고도 하고요. 이상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본질과 이상은 현실의 모습은 아닙니다. 현실로부터 추출된 엑기스만을 모아둔 거죠. 어떻게 보면 관념적입니다. 이상주의 그러면 딱 플라톤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절의 고전주의 미술을 보면 비례나 인체의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그림을 보고 실제로 그런 풍경을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예술가가 생각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것도 남성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가 조각으로 들어가 있죠. 이상주의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현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여인을 그린다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남자의 비례를 조각으로 남길 수 있겠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또 그러면 이제 현실의 모습은 아름답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노파의 얼굴을 이제 그리는 거죠. 노파의 얼굴에 있는 잔주름을 있는 그대로 다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름답질 않아요. 아름답지 않지만 이상주의가 허구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리자 이런 일종의 운동 같은 거죠. 꾸르베 이런 사람들이 주창을 했고요. 그래서 꾸르베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어떤 모멘텀도 이상적인 어떤 연극의 한 장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스틸 사진, 잘못 찍은 스틸 사진 같은 장면들이라든가 있는 그대로 남자 성기를 있는 그대로 그려놓고 폭력의 근원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거나 여성의 성기를 진짜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생명의 탄생이라든가 하여튼 지구의 근원인가 이렇게 그려놓든가 그렇게 그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쿠르베의 영향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아름다움을 이제 완성시켜 나갔죠. 그러니까 이상주의 그림이 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그림 중에서도 명작이 있고 사실주의가 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사실주의도 이제 거기에 미적인 어떤 그런 거를 그런 이제 어떤 예술이 거기서 나오죠. 이 삼각형이 이제 하나는 이제 이상주의고 본질을 추구하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현실주의, 사실주의가 있고요. 이름은 이렇게 정교한 이름을 제가 붙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이 안에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이런 패턴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는 뭐냐면, 실제로 그림의 모습이 자연의 모습을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작가가 바라보는 어떤 중요한 것을 그 투영해서 그리고요. 그 그림을, 심지어는 그림을 보는 사람도 작가가 무엇을 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전제하고 볼 수 있겠죠. 이 작가의 의도가 따로 있고 또 그 그림을 보는 나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대충 그린 것 같긴 하지만 예술이 있죠, 이 안에도. 그래서 이상주의, 사실주의, 주관주의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것이 이 철학에서도 이 삼각형을 계속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결국 진리 탐구이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어줍지 않은 미술사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주로 이제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상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추출하고 추상화 시킵니다. 근데 이들이 흔히 빠지는 사고의 습관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이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흔히 잊어버려요. 이상은 본질을 추출했지만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 말하는 이상기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것도 현실에는 없죠. 그 이상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저는 이상주의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주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인식의 어떤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핑거가 쓴 책에 이게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상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엄마라고 붙일 수 있는 그 존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만든다는 게 너무 폭력적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티브 핑거는 토끼라는 말에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책상이나 의자나 침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면 어디까지가 의자로 보이는지 벤치로 보이는지를 계속 잘라가면서 이제 그 불치형 다수한테 물어보는 그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모양이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 의자가 아닌데도 의자라고 부르고 뭐 삼각형인데도 의자라고 부르고 동그라미인데도 의자라고 부르고 다리가 하나여도 의자라고 부르다가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벤치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쨌건 우리 인간의 언어는 그 이상화의 그 대표적 그거죠. 이상화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너무 정보를 처리하는 게 많으니까 미쳐버렸겠죠. 우리가 모든 우리 집 앞에 새를 모두 다 그 각각의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렵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언어가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고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적절한 도구이냐 아니냐만 가지고도 철학이 엄청나게 중요한 철학들이 있는 거 정도로 난해한 문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상화하는 훈련을 받았고, 이상화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상적인 거는 현실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더클 첫 번째 시간에 빨간 사과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빨간 사과는 없습니다. 누리끼리하고, 딩딩한 사과들은 있는데요. 빨간 사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 벽돌에 삼각형 지붕을 갖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렇게 그리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본능입니다, 본능. 제어하기가 어려운 본능.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모델링을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이상이 있고요.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습니다. 이상, 객관, 주관을 다 늘 이렇게 어떤 사물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상과 객관과 주관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술에서는 주관이지만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는 의미, 기능, 펑션, 관계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그 사물의 본질.
우리가 언어화시키는, 스마트폰은 모양이 다르지만 스마트폰에 어떤 본질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 본질과 실제의 스마트폰과, 그리고 그 스마트폰과 다른 인간과 혹은 다른 스마트폰과 맺고 있는 의미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이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그 대상을 공부할 때는 역사주의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발전해 왔던 과거의 역사 속의 스토리들을, 그건 뭐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이어져 온 그것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이상과 별개로 관찰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냥 이상주의에 매몰돼요. 그래서 마치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완전한 진공이 있거나 이상기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찰 없는 그런 뭐 표면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꾸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그리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다 뭐 곰보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상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상하게 얼마나 끌리냐면, 예쁜 얼굴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예쁜 얼굴이라는 건 그 여러 사람의 얼굴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이 얼굴이 비슷해지는 이유도 이렇게 보면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이 있다는 거는 이상에서 멀다는 뜻입니다. 예쁠수록 전형적이죠. 그죠? 예. 빨간 사과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논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자면, 이상적인 비트코인과 현실의 비트코인을 갖고 논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하는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보니까 이상적인 비트코인이 들어있네요. 네. 이상적인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적인 비트코인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 이런 존재를 다 무시하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그다음 발행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단일한 주체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거를 설계하라고 저보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놀랍게도 비트코인에 가까워집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에. 그런데 엄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하고 현실의 비트코인하고는 다릅니다. 현실의 비트코인은 바람도 맞았고요, 물도 맞았고, 그리고 똥냄새가 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역사주의적 접근에서 비트코인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불필요한 주름이나 이런 걸 다 제거한 상태에서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상으로서의 비트코인도 마음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먼저 들어오죠, 사실은. 이게 먼저 들어오고, 이 현실하고 이제 이 괴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괴리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달러가 이상적인 화폐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경제학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학자들하고 제가 많은 논쟁을 해본 건 아닙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제 주변 지인들이 이런 헛소리를 할 때 제가 뭐 미국이 얼마든지 찍어냈어, 이제 그런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로 달러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좀 깨이더라고요. 유로 달러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실제로의 브레튼 우드 시스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상적인 형태에서이지만 고민하는 거잖아요. 역사성 다 빼버리고. 근데 실제로 지난 60년 동안의 달러 기축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위기를 맞이했고요. 이것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모두 아우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유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칼폴라니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칼폴라니는 19세기의 근본위주의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거대한 전환이 발생했는데, 시장이 책임지지 못하는 공공성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다시 국민국가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인스나 덱스터 화이트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이 거대한 전환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이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의 인문학적 해설서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개별 국민국가에게 통화 주권을 많이 줘야 되는지는
이 미덕을, 버추를 추구하는 게 시장만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도 버추를 추구하는데 국가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죠.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국가의 권한을 줘야 되니까 이런 삐안머니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국가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그 국가들 사이에서 틈이 생겨서 유로달러라는 게 존재한 거거든요. 국가들의 관리 바깥에서 존재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 이제 놀라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달러가 기축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이 완전히 이상적인 형태로 제대로 돌아간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건 달러 시스템을 이상화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현실과 무관하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구멍투성이고 제약을 받았죠. 이런 얘기를 하시면 놀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이상화해서 공부하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쓸데없는 노이즈를 다 제거하고 본질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본질을 파악하고 나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제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본질을 파악하고 나서는 빨리 역사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개성은 무엇인지, 이런 불필요해 보이고 미시사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다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의 아이디어를 빨간 사과는 빨간 사과대로 기억하면서, 예를 들어 유전학자라든가 뭐 종을 연구한 사람한테는 빨간 사과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농부한테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제일 잘 알고 있죠. 빨간 사과는 드물다라는 걸. 그 사과의 빛깔이 이런 것에 따라서 벌레를 먹었느냐 다 제각각의 모습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따라 등급도 달라지고요. 네. 재빠르게 현실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디지털 화폐에 가깝지만 가장 이상적일 뿐인지 현실에 있는 비트코인은 어떤 땀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하나 크게 남아있죠. 의미입니다. 의미.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국가와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화의 미덕은 이상화의 본질은 추출입니다. 추출. 그리고 이 객관주의의 본질은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그 다음에 이 의미의 본질은 리레이션십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이라고도 해요. 관계. 외연이라고도 합니다. 외연.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젊은 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것의 이상형, 그리고 그것의 현실형, 그 다음에 그것의 다른 사물과의 관계, 이렇게 파악해 가시면 대충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대상을 이상화해서 공부하면 굉장히 그 엑기스를 빨리 알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굉장히 매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존재하는 비트코인은 그 이상적인 비트코인하고 괴리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만 비트코인을 소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상적이라면 100만 비트코인 소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안 했는데 이게 괜찮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론이죠. 그죠? 예, 그건 믿음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천박한 사람이라면 크레라이트처럼 막 특허 내고 다닐 거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다가 걸려 들어가겠죠. 어쨌건 암살당할 수도 있고요. 어쨌건 천박하다면 그렇게 놓을 텐데 천박하지 않고 합리적이라면 주기적으로 팔아치울 겁니다. 주기적으로 팔아치워도 문제고요. 한꺼번에 천박하게 굴어도 문제입니다. 숭고하다면 안 팔고 버티겠죠. 그런데 왜 숭고한데 소각하지 않았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각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죠. 소각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중에 쓰려고 할 겁니다. 자신을 쓰든가 가족이 쓰든가요. 어쨌건 사토시 나카모토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지갑이 열리는 순간 굉장한 회오리 바람이 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상화의 본질이 뭐냐면 이상화라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잡음이라고 배제를 하는 거거든요. 사과에 이상형을 놓고 나머지는 다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언어적 특징이고요. 이 인간의 언어적 특징은 우리 인간의 인식 방법을 흉내낸 건데요. 반영한 건데요. 많은 뛰어난 예술가들은 마치 별에서 온 것처럼 사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해서 이상화한 형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새로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똑같은 사물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계인이 와서 보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상적인 형태 말고 다른 부분을 본다면 그것을 꼭 배척할 건 아니다. 들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대잖아요. 의미가. 그거를 왜 차단을 합니까? 의미가 있대는데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 객관, 주관, 본질, 형태, 외연. 우리 어떤 사물을 꼭 이렇게 균형 잡히게 접근해 나가서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서양미술사, 특히 이공계 박사님들 한번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의 서양철학 너무 두껍고 너무 지루하니까요. 이공계 박사님들이 서양미술사를 보신다면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내가 연구한 분야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이런 게 있네라고 그 유사성에 아마 놀라실 겁니다. 네, 그림들이 너무 좋고요. 너무 이거 뭐 어디 가서 그림 볼 때 잘난 체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간의 인식사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